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매출을 띄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출이 200~300만 원 이렇게 튀는 날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대량 주문이 터지는 날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초보자분들이 유튜브에서 얻는 정보들은 옛날 정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대형 채널들은 이미 유튜브 수익이나 강의 수익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마켓을 운영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강사분들이 네이버 기준으로 기준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옛날 정보들인 거예요. 대표님 방식으로 가져와서 올린다라고 하면 전체 과정이 어떻게 될지 제가 실제로 제가 소싱한다고 생각하고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윈들리 김 대표입니다. 작년에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올해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구매 대행은 진짜 끝났다, 레드오션이란 말을 진짜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사입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사업 자체를 사입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아직 2025년에도 해외 구매 대행으로 여전히 매출을 잘 내고 계신 그 구이일 대표님 모시고 오늘 얘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22년부터 구매 대행 사업을 해가지고 현재도 매출 한 4천만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해외 구매 대행 셀러 구일입니다. 아, 지금 이 시점에도 월 매출을 4천만 원씩 여전히 내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네, 꾸준히 4천만 원 정도는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요즘 유튜브 보면은 사실 뭐 사입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브랜딩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대표님께서는 여전히 구매 대행을 좀 고수하고 계시네요. 저도 사실 구매 대행만 하는 건 아니고 구매 대행 반자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품을 여러 개 올리는 것도 하고 있고 반자동에서 좀 잘 팔리는 것들은 조금씩 가공해서 하는 수동도 하고 있고 로켓 크로스도 조금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구매 대행이 제일 본질이고 구매 대행을 잘하는 사람이 수동도 잘하고 수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크로스도 잘하더라고요. 네. 구매 대행은 사실 정말 어려운 건 없고 대신 지켜야 될 원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잘 지키면은 무조건 매출이 나오는 상황이고 오늘 그 원칙들은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대표님은 너무 잘 벌고 계신데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여전히 구매 대행 사업을 어려워하시거나 열심히 해봤는데 잘 안 돼서 폐업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좀 어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데 정보가 좀 너무 많은 게 사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사실 반자동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방법으로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한데 이제 유튜브에 널린 이상한 방법들로 많이만 올리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올리는 거는 당연히 중요한데 이제 어떻게 올리는가가 좀 잘 안 된 상태인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상담을 제가 한 200명 정도 가까이 해서 오시면은 거의 다 사실 오는 문제점들이 다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품 수에만 너무 많이 집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업으로 하시다 보면은 하루 종일 힘들고 밤에까지도 머리 쓰기 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50개 올렸어, 30개 올렸어. 이거에 약간 좀 자아 도취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 뿌듯해, 약간 이렇게 돼서 이제 그렇게 올리기만 하다 보면은 이제 사실 매출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상품군을 고르는 것부터가 사실 시작인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알려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려주실 내용 들어가기 전에 대표님 매출에 대해서 혹시 한번 인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매출 인증 당연히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매출 인증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취소, 교환, 반품 이런 거 빼고 정상권 기준으로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진짜 찐 매출만 보여주신다는 의미? 네, 맞습니다. 4월 1일부터 오늘까지입니다. 이게 4월 1일부터 5월 9일, 그러니까 촬영일 당일까지 매출이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일평균 매출이 한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나오는 상황이고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매출을 좀 띄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출이 200~300만 원 이렇게 튀는 날이 있어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량 주문이 터지는 날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현재도 한 일매출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월 매출 4천만 원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총 매출 금액으로 나오는 어떤 한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5천만 원 정도 되죠.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아 혹시 이런 날들에 매출이 좀 높게 나온 날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좀 어떻게 저런 매출이 만들어진 건지? 이거는 이따가 제가 그 소싱하는 법에서 한 번 더 알려드리긴 할 건데 상품을 가져올 때도 그냥 단순히 가져오는 게 아니라 대량 주문이 들어올 만한 상품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군들을 소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이따 소싱법 알려드릴 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게 제가 잘한다고, 그러니까 나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자동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단순 노동에 사실 가깝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만 잘 짜놓는다면 그 누구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수업했던 대표님들도 1,000만 원이 넘는 대표님들이 한 4분 정도 있고 매출 2천만 원, 3천만 원 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해당 분들 매출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나이도 어리신데 이미 4개월 정도 구매 대행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상품이 10,000개인데도 지금 매출이 150만 원밖에 안 나왔죠.
신청할 당시에는. 네. 근데 현재는 컨설팅 잘 받으셔가지고 3월에는 매출 3천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시고, 이거는 지금 실제 현금 거래에 있는 것들이 빠진 매출표거든요. 네. 샷마인표를 보면. 그리고 4월에도 2,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현재 전업으로 2,500만 원, 3천만 원 정도는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뉴얼화된 방법으로 잘 올리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 매뉴얼을 오늘 좀 알려주시나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초보자분들이 유튜브에서 얻는 정보들은 대부분 대형 채널에서 푸는 정보이기 때문에 옛날 정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대형 채널들은 이미 유튜브 수익이나 강의 수익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마켓을 운영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매출과 예전 방식을 가지고 뿌리는데, 이미 채널 자체가 대형 채널이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이 초보자분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접근하는 정보들은 되게 오래된 정보들이 많은 거죠. 현재 시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정보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 그 정보가 최신화되지 않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럼 최신화된 정보를 다들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정보인지 좀 힌트 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딱 4가지 중요한 거 말씀드릴 텐데,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반자동에 좋은 키워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영상 보고 그냥 영상에 있는 거 쓰셔도 되고, 원하시면은 뭐 제 블로그에서 연락 주시면 제가 드리는 자료들이거든요. 여기서 좋은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김밥 자른 기계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해외 직구 탭에 들어가면은 이제 얘네들은 다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하는 애들일 거 아니에요. 네네. 여기서 이렇게 스토어들을 몇 개 열어볼게요. 잘 하는 애들이 있는지. 이렇게 보면은 딱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비슷한 상품들이 이렇게 2개씩 올라가 있잖아요. 이것도 필라테스 관련 용품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진열장이라든지 소스 혼합기, 이렇게 이게 예전 방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혼합기 같은 게 팔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관련된 상품을 3-4개씩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것도 보면은 재단기가 잘 팔린다고 생각해서 재단기에 관련된 걸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다른 스토어도 한번 봐볼까요? 얘도 보면은 이 농기구, 이렇게 생긴 농기구들이 잘 팔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2-3개 올리고, 이것도 체중계가 잘 팔린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3개씩 올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치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전처럼 구매 대행하는 사람이 없을 때 기준으로 먹히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팔릴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올리는 건데, 혹시 대표님은 이 뉴가 뭔지 아시나요? 올린 지 얼마 안 된 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베스트가 찍혀 있는 게 사실 최근 3일 안에 팔렸다는 뜻인 거거든요. 얘는 보면은 딱 봐도 지금 잘 팔린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상품을 8,000개를 이렇게 올리니까 상품이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상품이 8,000개라고 하지만 이렇게 2-3개씩 올린다면 실제 상품군은 3으로 나누면 뭐 2,000개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품 수만 빨리 차고 실제로 잘 팔리는 상품군을 찰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소싱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대표님 혹시 해외 구매 대행으로 물건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사본 적 많죠. 혹시 어떤 거 사보셨을까요? 전자기기 쪽은 중국 약간 가성비 좋은 것들. 그러면 왜 사오셨죠? 가장 큰 이유가 뭐셨어요? 중국 걸 샀을 때? 가격이랑 그리고 재고가 거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국 구매 대행으로 상품이 팔린 이유는 딱 2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가격이 싸거나 아니면은 한국에 없는 디자인이거나, 그러니까 그 2가지를 보는 거거든요. 아까 좋은 키워드를 검색해서 스토어들을 찾았잖아요. 이런 스토어들에 들어가서 현재 팔고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얘도 뉴밖에 없잖아요. 베스트가 없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베스트 찍힌 상품들은 지금 최근 3일 안에도 팔렸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현재도 잘 팔린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현재도 잘 팔리는 상품군만 소식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이런 게 팔렸다고 해서 이거를 뭐 3개, 5개 할 필요 없이 팔린 것만 가져와서 소식하시면 되는데, 가져올 때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2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에 맞춰서 갖고 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베스트라고 무조건 다 소싱하기보다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건 만약에 쇼핑몰을 비교하자고 하면은, 대표님은 얘네들이랑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시나요? 첫 번째 스토어요. 왜 그러시죠? 좀 얘네는 사이즈가 작아 보이는 게 있고, 그리고 좀 상세 이미지 퀄리티가 좋아 보인다? 근데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 이유가 2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 2가지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싱할 때 이미지가 이뻐서 우리가 잘 살 것 같아 이런 기준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은 싸거나 없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이미지에서 봤을 때 얘네들은 그렇게 크게 한국에서 구하기 어렵진 않겠죠.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근데 만약에 팔렸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왜 팔렸을까요? 그 2가지 이유 중에 싸서겠죠. 가격. 그렇죠? 이런 것들은 구하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베스트 상품이 있다고 소싱을 할 게 아니라, 이거는 베스트 찍혔지만 이거는 국내에도 있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가격이 중요한 포인트겠구나.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비슷하겠죠? 국내에서도 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런 큰 비닐하우스는 못 구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큰 포장지 이런 것들은 아니면 가격이 훨씬 싸거나 제품을 볼 때 무조건 베스트 시켰다고 그러니까 소싱하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 기준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대량 주문 이런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로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서 이런 것들은 대량 주문이 들어올 것 같지 않나요? 아, 가게에서 사게 되면?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소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베스트 시켰다고 잘 팔렸다고 무조건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베스트 상품들만 긁어오는 프로그램. 그런 거 쓰면은 당연히 업로드가 안 되겠죠.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는 네이버 스토어들을 많이 보면서 베스트 상품 자체가 현재 최근 3일 안에 팔렸다는 거니까 현재도 잘 팔리는 상품군인 건 알았는데 그럼 이게 왜 팔렸는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기준 있잖아요. 가격이 싼지 아니면은 뭐 구하기 어려운 디자인인 건지 그런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소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이거 그 해외 구매 대행인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지금 오늘 출발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대표님은 보통 하는 편이신가요? 저는 그 하기도 하는 상품도 있고 안 하기도 하는 상품들이 있는데 이게 오늘 출발하면은 확실히 노출도가 높아지긴 하는데 대신 실제로 발송 처리도 해야 되고 나중에 송장도 바꿔줘야 되고 연락도 고객에게 많이 들어야 되고 이게 오늘 출발이다 보니까 해외 구매 대행이라도 빨리 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CS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적용하셔도 되고 아니라고 한다면은 꼭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발보다 제가 말씀드린 나머지 기준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대표님이 가격이랑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디자인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은 그냥 보면 되니까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디자인은 그럼 구하기 힘들다? 이런 거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되나요? 그것도 대표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네. 예, 아까 말씀드린 좋은 키워드를 가지고 이 네이버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들을 몇 개 열어준 거거든요. 현재 운영하는 스토어들을. 그러면은 이제 스토어들을 보는 거죠. 봐서 베스트가 찍혀 있지만 이게 구하기 쉬운지 어려운지. 근데 이거는 그 어린이 용품이잖아요. 놀이방 이런 데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증하거나 판매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피하시면 좋고 또 이것도 딱 봐볼까요? 이게 베스트가 다 찍혀 있잖아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여기서 제일 좋은 상품군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기준이 있죠. 두 가지 기준을 봤을 때 좋은 상품이라고 할 게 있을까요? 네 번째. 이거는 어떤 기준인 거죠? 구하기 어렵다. 네. 이것도 구하기 어렵다. 네. 근데 가격이 낮을수록 조금 주문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좋아요. 이거는 배송비가 최소 5, 6천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판매 가격이 16,000원인데 배송비가 5, 6천 원이면은 하나 팔아서 한 1,000원 정도 사실 남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얘도 사실 보면은 이게 관절 보호잖아요. 동물 관련된 의료 상품들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도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이런 것들은 뭐 지재권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뭐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 보이거나 대량 주문이 들어오거나 그렇게 보이는 상품들은 사실 없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얘를 봐볼까요? 얘는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캠핑카 워터펌프? 아니요. 땅콩 버터 기계? 그쵸? 이런 것들은 그냥 조금만 생각해도 그러니까 저희가 쿠팡에서 그냥 구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이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뭐 캠핑카 수리하는 도구거나 뭐 공업용이거나 업소용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대량 주문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가설을 세워서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해도 괜찮긴 하지만 뭐 디자인이 특이하지도 않고 여러 개 주문 들어올 것 같진 않으니까 보면서 이런 것들을 그냥 소싱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봐볼까요? 얘는 대충 봐도 상품군들이 좋아 보이죠? 이런 기름 유출 방지, 팔레트 이런 것들은 여러 개 주문 들어올 것 같잖아요. 네. 공장에서 살 수도 있을 것 그리고 태양열 연목 분수 마당도 여러 개 주문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죠?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보지 못했던 거고 실제로 대표님이 좀만 신경 쓰면서 봐보니까 그런데 어렵진 않지 않으시나요? 네. 그래도 말씀하신 게 딱 패턴이 보여가지고. 이거 제가 근데 말씀드리니까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마켓 한 10개, 20개 보고 다 똑같은 거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마켓을 초보자면은 한 1000개, 500개, 1000개는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품을 보면서 500개, 1000개 스토어에 들어가서 베스트 상품군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기준에 맞는 좋은 상품군들이 뭔지 공부하면서 올려보고 팔리면 검증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소싱을 실험하면서 검증하고 이렇게 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품을 보는 눈을 계속 키워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최대한 스토어들을 많이 보면서 말씀드린 기준에 맞게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비슷한 상품은 최대한 피해서 올려라. 그쵸, 그쵸. 그럼 첫 번째 가지치기는 설명을 잘 해주셔서 명확히 이해됐거든요. 두 번째 실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유튜브에 오래된 정보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업로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5대 마켓에 다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이버, 쿠팡, ESM, 11번가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일수록 기준을 되게 명확히 하시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상품명 몇 자로 지어라, 대표 이미지는 어떻게 해라,
이걸 너무 좋아하시니까 예전에 하던 강사분들이 네이버 기준으로 기준을 만든 거예요. 네. 상품명은 50자 내외로 해라. 대표 이미지는 흰 바탕이 좋다. 근데 저희는 사실 5대 마켓에서 다 매출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에만 맞춘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골고루 매출이 잘 나오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품명이 50자라는 얘기는 사실 키워드가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검색 광고를 아예 하지 않기 때문에 검색 유입이 100%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품명이 짧으면은 검색할 수 있는 확률도 줄어든 거죠. 네. 그래서 네이버 기준은 50자 하기보다는 70자까지 키워드를 늘려서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대표 이미지도 흰바탕이 좋다고 하는데 사실상 대충 이렇게 지금 쇼핑몰들을 봐도 흰바탕보다 이런 실사가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딱 눈으로 봤을 때. 그쵸? 네, 맞아요. 근데 얘도 보면은 지우기능을 잘못 써서 이렇게 흐리게 나왔는데 네네. 그래도 얘가 더 나아 보이죠? 이렇게 흰 바탕들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다 옛날 정보들인 거예요. 이분들도 보면은 S1 모델. 이거는 옵션명 1번이 붙은 거잖아요. 네, 그 정책 때문에. 네. 그 모음전 정책 왜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모음전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에요. 알고 있으시죠? 네, 원래 있긴 했는데. 원래 있었는데 카테고리가 확대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옵션명 1번을 그냥 갖다 붙이는 것보다 다른 키워드를 더 넣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게 왜냐면 저희가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무료 광고인 셈인 거죠. 사실 상품명 자체가. 네. 그러니까 남들보다 키워드를 3, 4개씩 적게 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네. 지금. 그리고 모음전 잘못 걸리면은 마켓 정지당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마켓에 판매가 잘 일어나는 사람들 기준으로 연락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판매가 잘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걸 신경 쓸 필요가 일단 없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 연락이 와도 해당 상품을 수정하면은 마켓 정지가 안 당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마켓을 방치하고 메일 오는 것도 그냥 무시하고 그 수정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지가 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상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래 기능 있대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키워드 3, 4개를 버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상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저희는 70자 내외로 키워드 3, 4개 정도를 더 써가지고 고객들에게 노출될 확률을 더 높게 하고 대표 이미지도 흰 바탕이 아니라 실사 위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더 후킹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스토어 같은 경우는 상품명도 50자에 가지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9,000개인데 최근 팔린 게 하나도 없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기준에 맞춘 방식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5대 마켓에 골고루 매출이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하고 이거 뭐 50자 내외로 안 하고 흰바탕으로 안 한다고 해서 매출이 쭈냐?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쿠팡 네이버 매출이 제일 높아요. 그 50자 내외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지금 4가지 기준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70자는 그 다른 마켓 최대 글자 수 때문에 70자라고 정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네. 그 다른 마켓 기준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70자 이상 넘어가면은 보기가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것도 초보자분들이 하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70자 내외 기준입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50자 내외가 아니라 키워드를 더 써야 되는 게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상품명을 좀 70자 내외로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상품을 한번 예를 들어 해볼게요. 네. 만약에 이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상품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끝내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끝에 명사가 얘를 지칭하는 명사로 쓰는 게 좋은데 여기에 형용사 같은 거, 그러니까 미사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품명은 상품명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기준을 맞춰주시고 얘를 제가 한번 소싱을 한번 해볼게요. 소싱할 때는 타오바오 돋보기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상품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가격이 제일 싸고 판매량이 많은 거 네. 기준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비슷한데 그래도 이게 더 실제 사용하는 사진들이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화면 이쁘게 하는 이걸로 윈들리에서 수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집하면은 이렇게 윈들리 넘어오잖아요. 얘를 한다고 하면은 대표 이미지는 저희가 실사가 중요하다고 했죠. 네. 그럼 이런 것들 그냥 지우고 그냥 실사 기준으로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는 사진 같은 걸로 남겨주시면 되고 상품명 여기서 일단 얘 메인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 보는 거예요. 이게 네. 당근 써는 기계라는 거잖아요. 네. 당근 써는 기계를 네이버에 한번 쳐보는 거죠. 이게 키워드 같은 경우를 너무 황금 키워드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반자동 같은 경우에는 황금 키워드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1페이지에 있는 비슷한 상품들의 키워드를 쓰시면 돼요, 그냥. 근데 쓸 때도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이런 거는 저희가 사용하는 거랑 다른 키워드잖아요. 만능 채칼, 뭐 자동 슬라이스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빼고 그냥 키워드를 갖다 쓰는 거예요. 양배추 채칼, 수동 프레스, 무생채 만들기, 슬라이스 이런 거 그냥 쓰는 거죠. 양배추, 채칼, 무생채, 슬라이서 하고 여기 키워드 추천도 한번 해볼까요? 양배추, 채칼. 그럼 뭐 업소용, 당근 이런 것들은 괜찮은 키워드겠죠? 네. 기계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고, 이렇게 처음 말씀드렸듯이 50다 내외가 아니라 최대한 키워드를 많이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좋은 거 같은 키워드를 쓰는 거예요. 수동이라든지 다지기, 감자튀김 이런 거. 수동, 감자튀김, 다지기 이렇게 해서 70자 내외까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 그냥 대충 봐도 아시겠지만 엄청 신박한 키워드들이 없어요.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순서만 바뀌어 있지 지금 이미 얘네들도 다 판매자는 다른데 대충 봐도 엄청 다른 키워드들이 보이시나요? 다 비슷하네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상품명은 짧게 쓰지 않고 겹치는 거 없이 대형 키워드 제외하고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상품명은. 근데 방금 보니까 같은 상품이 엄청 많은데 이런 형태로 올렸을 때 저에게 어떻게 판매가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상품명이 왜 제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냐면은 마켓 최신성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자동은 거의 최신성 점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올린 사람들을 더 많이 노출해 줍니다. 얘도 보면은 지금 얘가 베스트가 찍혀 있는데 얘 78,000원이잖아요. 네. 그럼 얘가 제일 쌀까요? 71,000원짜리도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싸게 올린다고 팔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무조건 비싸게 올린다고 안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 가공해서 최대한 많이 노출시켜가지고 고객한테 한두 개 팔리는 걸 가지고 이제 상품군들을 공부하고 이제 잘 팔리는 것들은 이제 효자 상품으로 넘어가는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네. 그 상품을 만들 때도 그냥 대형 키워드들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중소형 키워드들 위주로 하는 게 좋아요. 얘네들 보면은 다 당근 써는 기계, 야채, 무생채 이런 것들이 다 대형 키워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동 띄우고 프레스와 수동 프레스는 또 다른 키워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 띄고 프레스 하면은 수동이란 키워드 하나, 프레스란 키워드 하나 해서 검색수 자체가 높아지지만 경쟁자들이 엄청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붙여서 이것도 당근 써는 기계, 야채, 수동 프레스 이렇게 붙여서 중소형 키워드들 위주로 7, 80장 정도 맞추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걸 근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대표님은 오래 보셔서 바로 아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업소형 기계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것도 수동 슬라이서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합성어 위주로 만들려고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띄우면은 키워드가 두 개인 거예요. 수동이란 키워드 하나, 슬라이서란 키워드 하나. 그러니까 수동을 검색하는 사람도 경쟁하는 거고 슬라이서 검색하는 사람도 경쟁하는 거니까 경쟁력 수가 엄청 많겠죠. 네네. 만약에 수동 슬라이서로 붙여놓으면은 저희는 수동 슬라이서라고 붙여서 검색하는 사람들이랑만 싸우니까 확실히 그 싸우는 사람들이 훨씬 적어지겠죠. 그래서 최대한 중소형 키워드를 만들어가면서 대형 키워드와 중소형 키워드를 섞어가면서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그 당근 써는 기계라고 해놨지만 저희는 당근 써는 기계를 붙이면은 그 당근만 검색해서 나온 그 전체들과 싸우진 않고 당근 써는 기계랑 같이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상품명을 그냥 번역기라고 했을 때 상품 수가 6만 개고 검색 수가 400만인가요? 네. 그러니까 검색 수도 많지만 상품 수도 엄청 많은 거죠. 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희는 만약에 자동 번역기라고 하면은 자동 번역기란 키워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 수랑 검색 수 자체가 확 줄어드니까 저희는 타겟한 시장에서만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형 키워드가 아니라 중소형 키워드를 섞어가면서 팔릴 확률을 높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쨌든 최대한 그 일반 명사를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합친 명사를 많이 쓰는 게 좋다는 거죠. 네네. 대표님 세 번째 실수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옵션명도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고 말씀드리면은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게 이게 제 실제로 무료 마켓 점검 오셨던 분 카톡 내용이거든요. 보시면은 하루에 5시간 하는데 물건 30개밖에 못 올린다고 써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도 보면은 하루 막 10개 업로드 하기도 어렵다 이런 분들을 가보면은 상세 페이지에는 이미지 번역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으세요. 사실 상세 페이지 이미지 번역보다 중요한 게 저는 옵션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기준,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싸서잖아요. 공업용품이나 농업용품들은 이미 고객이 뭔지 알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용법 같은 번역보다도 가격이나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상품을 예로 들면은 이게 HY260 휠 바란스라는 거거든요. 그럼 보면은 얘는 상품 번역을 깔끔하게 하고 58만 원에 팔고 있고 얘는 상품 번역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53만 원에 팔고 있어요. 아, 중고 그대로 두고? 네네. 그럼 어떤 게 팔릴까요? 이거는 보통 HY260을 검색하고 사람들이 구하려고 할 텐데 얘가 번역돼 있다고 얘보다 5만 원 비싸게 살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상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뭔지 알고 사니까 이 제품 스펙이나 사용 방법은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사용 방법을 번역한다 그래서 얘가 더 좋은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타오바오의 웬만한 상품들은 옵션명이랑 옵션 이미지에 대부분 스펙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예시로 든 상품이잖아요. 보면은 기본적으로 대충 옵션 이미지랑 어떤 건지 알 수 있겠죠? 이거 중국어 몰라도 이 7mm짜리 얘를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옵션명에 써있죠. 7mm 일반 버전이라고. 그리고 여기도 얘는 10mm짜리를 한다고 지금 이미지에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도 써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3개를 판다고 했을 때 이게 중요한 게, 그리고 이게 옵션 그룹이 색상이 아닌데 색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선택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윈들리에 또 AI 옵션명 다듬기 기능이 있어요. 이걸 쓰는 건 좋은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펙이 남아있나 확인해야겠죠. 눌러서 저희가 생각하는 스펙이 옵션명에 남아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깔끔하게. 그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 번역할 거 없이 이것만 봐도 사실 물건 사는데 문제가 있나요? 사실 문제가 하나도 없죠. 바로 옵션명 다듬기 하고 바로 올려도 되겠네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옵션 이미지랑 옵션명의 스펙이 잘 살아있게만 확인해 주면 되고, 그것도 사실 윈들리에 AI 옵션명 다듬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대표님, 이게 잘 된 사례라고 하면은 실수를 많이 하시는 수강생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보통 초보분들은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AZ로 그냥 해버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최악인 거죠, 사실. 이렇게 하면 최악인 거고, 저희는 무조건 옵션명에 스펙이 남아있게끔 편집해줘야 되는데, 여기 AI 옵션명 다듬기 좋은 기능이 있으니까 이걸로 쓰셔도 되는데, 꼭 이렇게 저희가 타겟팅하는 키워드는 남아있는지 확인하시고 올리시면 됩니다. 최대한 스펙을 간단하게라도 남겨놓고 작성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네요. 그러니까 고객이 딱 봐도 뭔지 알 수 있게, 옵션이 뭔지 알 수 있게 편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포인트는 번역할 시간에 옵션명 깔끔히 다듬고 업로드를 더 많이 해라. 그러니까 사실 포인트인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4번째 실수,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면은, 이거 예시로 갖고 온 상품들 있잖아요. 아까 저희가 네이버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게 8만 원대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8만 원보다 조금 싸게 한 7만 8천 원 정도로 올린다고 만약에 계약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그래도 막 엄청 크진 않으니까 한 배송비를 한 2만 원 정도 넣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남들과 다르게 7만 8천 원을 올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그 마켓들 수수료율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켓에 올라가는 거는 네이버는 마켓 수수료 5%가 들어간 82,000원이고 11번가나 쿠팡 이런 데들은 10%가 들어간 86,000원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실제 얼마에 올라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78,000원에 올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자기 스토어에는 82,000원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쿠팡이나 ESM에는 86,000원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몇천 원 차이 안 난다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타오바오에 있는 페이지를 그냥 갖고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올리기 때문에 이 몇천 원 차이가 사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격을 생각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일단 시장 조사를 하고, 조사한 가격에 올릴 때 실제 제 마켓에 올라가는 가격, 수수료율이 더해진 가격을 기준으로 타겟팅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만약에 아까 그 페이지에 올린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좀 설정할 것 같으세요, 대표님은? 저희는 이렇게 배송비를 낮추겠죠. 저희가 실제 하려는 게 7만 원 후반대라고 맞추려고 한 거잖아요. 그럼 배송비를 3,000원 정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실제 설정했던 가격으로 올릴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제가 타겟팅한 가격에 올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상품을 골라서 가져와서 최대한 노출이 잘 되게 상품명을 키워드를 많이 해서 지어주고, 대표 이미지나 옵션명도 고객이 최대한 알아보게 해주고, 판매 가격 또한 시장 가격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나는 시장 가격보다 10% 더 비싸게 올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검까지 다 필요하다는 내용인 거죠. 가격까지 꼭 체크를 하시고 나서 올려야 된다. 맞죠.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얘가 뭐 한 10kg라고 해볼게요. 10kg는 배대지 비용이 뭐 한 2만 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2만 원에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게 팔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7,000원 정도로 낮춰가지고 79,000원대에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배송비 3,000원 낮추고 판매 확률을 훨씬 높이는 거죠. 그리고 제가 3,000원 낮췄다고 하지만 이미 마진율이 35%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한 2만 원 이상은 마진이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나쁘지 않죠. 타오바오 페이지 그냥 갖고 와서 판매하는 건데.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잘 팔리는지 상품군들을 알았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효자 상품을 만들면은 이제 마진율은 훨씬 40% 50%까지 만들 수 있는 거죠. 대표님, 그 4가지 실수에 대해서는 너무 잘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수를 하지 않고 대표님 방식으로 가져와서 올린다라고 하면 전체 과정이 어떻게 될지 하나만 예시로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거 아까 좀 좋은 상품이라고 했던 거죠. 여러 개 대량으로도 주문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저희가 말했던 상품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그럼 찾았다고 가정하고 이제 보여주시는 거네요. 일을 한다고 하면은 비슷한 상품에 얘가 제일 가격이 싸잖아요. 소싱 해볼게요. 아까 저 10,000건보다 제가 더 좋은. 얘가 더 좋네요. 근데 모양이 조금 달라가지고 얘로 해볼까요, 그냥?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얘 어차피 얘는 뭐라고 할까, 디자인이 중요한 거기보다도
이 기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마네킹 기능.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더 싼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도. 제가 실제로 제가 소싱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어. 얘를 수집한다고 하면은 윈들리 수집 상품이 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기 메인 키워드를 저희가 상품명 할 때 한번 검색해 본다 그랬잖아요. 네. 네이버에 검색해서 괜찮은 키워드들을 보면 되는데 저희한테 팔지 않는 키워드들 있잖아요. 투명 이런 거는 저희가 상품이 다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실제 상품과 다른 키워드들은 빼고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는 철제 이런 애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져온다고 했을 때도 투명이나 빼고 가져오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냥 여기에 있는 것들 그냥 가져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장용, 상반신, 마네킹. 그냥 마네킹보다는 여성 마네킹으로 가져오면 더 좋겠죠. 중소형 키워드로 해서. 그리고 란제리, 옷가게, 촬영, 속옷, 디스플레이. 란제리, 촬영, 디스플레이. 하고 키워드 추천해 볼까요? 이런 거 좋겠죠. 상반신 마네킹, 거치대 이렇게 저장하게 하고 저희가 중복을 피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반신 지워주고 이거는 지금 합친 키워드라 이건 또 다른 키워드거든요. 네. 띄운 키워드라서 여성 마네킹, 상반신 마네킹 붙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50자 내외가 아니라 최대한 다양하게 해주시면 키워드 한두 개 더 써볼까요? 네. 뭐 크게 고민하실 거 없고 여기 있는 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고급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키워드가 있는 것들이 좋겠죠. 뭐 쇼핑몰이라든지 조립이라든지 이런 게 쓰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상품명이기 때문에 여기가 얘를 지칭하는 명사로 끝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촬영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얘를 네. 나타내는 좋고 카테고리 추천 한번 해볼까요? 거의 여기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이거 봤을 때 수납용품은 아니잖아요. 네. 그거만 맞춰 생활 잡화. 이게 글로벌은 카테고리가 많이 없어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네킹 다 잘 돼 있죠. 잘 맞추시면 되고 이거 반자동으로 할 때는 이거 태그도 하실 필요 없어요. 태그에 굳이 시간을 안 쓰는 건가요? 네네. 네. 그리고 이것도 실사 위주로 하기로 했죠. 이게 실사에 가깝죠. 얘도 그냥 이런 거 없어도 됩니다. 사실 그냥 한두 장만 있으면 돼요. 대표 이미지는. 네,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 네. 그리고 이거를 옵션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상 저는 이렇게 많은 것들은 다 팔진 않고 한 6개 정도만 팔아요. 그리고 이게 색상이 아니잖아요. 저 아까 본 것처럼 옵션 그룹명도 잘 봐줘야겠죠. 선택하고 옵션만 다듬기를 해볼게요. 근데 지금 이게 보니까 이 밑단이 다른 게 사실 핵심이잖아요. 팔이 있냐, 밑단이 다르냐, 옵션 차이들이. 그러니까 그게 잘 살아있나 보는 거죠. 다듬기 기능을 써놓고 특가 이런 건 필요 없겠죠. 네. 그러면은 보면은 얘가 통일감 있게 다 알아서 해주죠. 네. 근데 이게 보면은 핸즈랑 바닥만 다른 건데 지금 이게 실버랑 색감만 다른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네. 통일감 있게 해주면 되는 거죠. 블랙 바닥이 아니라 실버 바닥.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순서를 맞춰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통일감 있게만 해주면 그쵸, 돼요. 그쵸. 블랙 사각 밑단, 골드 사각 밑단. 이것도 골드 바닥인 거잖아요. 네. 이렇게 골드 바닥. 이렇게 통일감 있게 고객이 누가 봐도 알아보기 쉽게 네. 만들어주시면 되고 옵션 이미지에 그리고 또 사이즈도 다 나와 있잖아요. 130, 190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은 여기가 지금 26,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여기를 열어놓고 한번 보면 좋겠죠. 실제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까지 해서 이게 보통 보면은 한 4만 원, 4, 5만 원 정도라고 지금 타겟팅 돼 있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배송비 한 2만 원 넣어야 될 거거든요. 넣었을 때 45,000원 정도 나오고 여기 마켓들이 보면은 괜찮은데 가격 괜찮은데 이 다른 마켓들이 5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5만 원만 안 넘어가게 좀 줄여줄게요. 1,000원 정도. 그러면은 실제 마켓들에도 5만 원이 안 넘어가게 다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상품 속성은 그냥 이 저희가 파는 거 적어주면 됩니다. 여성, 상반신, 마네킹 하고 상세 페이지는 저는 상세 페이지는 따로 크게 보진 않아요. 이렇게 봤을 때 최대한 시간을 안 쓰시나요? 네. 어차피 옵션 이미지로 다 제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가격이 있거나 중국어만 있거나 이런 것들은 쓰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지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업로드 설정에서 에러만 없게 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냥. 이게 제가 최신성 점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매 대행에 적합한 상품군을 갖고 와서 상품명을 키워드를 최대한 많이 쓰고 네. 대표 이미지도 최대한 고객이 후킹되게 해준 다음에 판매 가격도 시장 가격에 맞게 적절하게 최대한 많이 올리면은 최신성 점수 때문에
무조건 매출이 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상품 가져올 때부터 이것저것 가져오고 상품명도 50자 내로 쓰니까 키워드가 부족하고 대표 이미지도 뭐 네이버 기준으로만 하니까 사실 그 네이버 기준에만 맞춘 SEO지 실제 뭐 상품이 좋아 보이지도 않고 옵션명도 이렇게 깔끔하게만 하면 되는데 이거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그냥 번역한 그대로 대충 봐도 뭘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아, 엄청 어렵네요. 이렇게 쓰거나 옵션도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얘가 뭐 위에 뭐 되게 화려한 척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이거 보면 머리 아픕니다. 뭘 사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가 차이인지도 모르겠고. 옵션 명이 너무 어렵네요. 그쵸? 수량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신성 점수 때문에.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전업 기준으로는 300개, 부업 기준으로는 200개 정도 저는 올리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기구, 농기구 같은 경우나 뭐 공구같이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옵션명도 AI 기능으로 쓰고 또 윈들리에 전체 번역 기능도 있거든요. 일괄 번역 기능도 있어서 이런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그런 공구 같은 경우에는 일괄 번역까지 해주면 더 좋겠죠, 당연히. 이 옵션은 안 하죠. 여기서 옵션은 필요 없고 네. 상세 페이지에서 아까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스펙 같은 게 있는 것들 필요한 부분들만 선택해서 네. 이미지 번역하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번역하면 좋으니까 번역하고 이왕 하는 거 글자 크기도 맞추면 좋겠죠. 그래서 상하단까지 맞춰주고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하면은 깔끔하게 되겠죠. 여기도 특징 같은 것들 돼 있으니까 뭐 크게 건들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이건 추가 수정하고 싶으면은 하시면 되겠네요. 필요한 부분들은 번역이 또 되니까 네. 이렇게 다 할 필요 없이 부분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장하고 나가면은 이렇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이제 깔끔히 번역된 게 보이죠. 네네. 제품 특징들 같은 경우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정석대로 해서 보통 일주일에 몇 개 정도 올리는 거 추천하시나요? 일주일에 부업 기준으로는 한 250개 내외 정도, 그리고 전업 기준으로는 한 350개 내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은 사람이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하루하루 이거 업무하기가. 그렇죠. 그래서 매출이 빨리 나오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누적된 상품 수가 한 2,000개 정도 되면은 매출이 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일주일에 250개씩 올렸을 때 딱 2달이에요. 그렇게 해서 좀 과하더라도 그렇게 2달을 딱 올려놓으면은 오늘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방법이 어렵진 않죠. 근데 신경 쓸 게 좀 많죠. 네, 좀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떠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처음 2달 정도는 좀 과하게 해서 방법을 숙지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바생을 쓰시면 돼요.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알바생을 쓰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표님들은 이제 효자 상품이나 그로스 같이 좀 더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넘어가는 거죠, 점점. 반자동은 저는 지금도 소싱 업무로 다 알바가 하거든요. 이게 사실상 들어보시 아시겠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네. 매뉴얼화만 잘하면은 그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꾸준히 하기가 어렵고 첫 2달을 사실 버티길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첫 2달간은 좀 과할 정도로 부업 기준으로 일주일에 250개, 전업 기준으로는 350개 정도 해가지고 2달 정도 꽉 채우시면 이제 매출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때까지만 이제 꾹 참고 열심히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매출이 날 때까지는 지속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또 포인트가 좀 도돌이표인데 250개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아무거나 250개 또 올리시게 됩니다.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기준이 있죠. 그렇죠.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지 아니면은 가격이 싸다고 하면은 뭐 대량 주문이 가능한 상품들인지 그런 상품들로 일주일에 250개씩 올려야 되는데 그냥 또 아무거나 갖다 250 올릴 게면 또 안 되겠죠. 기준을 만족하는 250개. 그게 진짜 중요한 거네요. 네. 대표님 오늘 정말 구매 대행 사업하는 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실수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하나만 꼽을 수 없습니다.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4개를 다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거를 다 지키면서 일주일에 250개 올리는 게 어려우니까 제가 수업을 들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마침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김투버 대표님이 이번 달 말에 수업을 또 오픈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무료로 5월 20일 날 저녁에 웨비나를 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바로 듣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 웨비나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결정하셔도 될 것 같고 꼭 웨비나가 아니더라도 제
블로그에 오시면은 무료로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고 공부하셔도 되고 저한테 따로 오픈 카톡 연락 주시면 제가 이렇게 점검도 해드리니까 그 내용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웨비나는 대표님이 설명해 주시는 세션인가요? 저는 아니고 저는 이제 그 수업의 수강생으로 나가는 거고 제가 예전에 들었던 좋은 수업이 지금 또 오픈하는 거라서 그 웨비나를 듣고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9일 대표님 설명 들으시고 웨비나까지도 좀 관심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가 그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둘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일 대표님이 또 블로그도 운영하고 계시니까요. 그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대표님이 강조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정보들은 오늘 영상에서도 많이 오픈을 했으니까요. 진짜 이런 것들을 잘 습득하셔서 진짜 꾸준히 묵묵히 해서 여러분들 목표로 하시는 매출 꼭 달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